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 국어교실 3단원 문법 언어와 국어의 세계 소단원 1 언어의 본질과 기능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언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기능이란 언어가 하는 구실이나 작용이죠. 언어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언어의 기능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정보적 기능, 뭔가를 가리키는 지시적 기능,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정서적 기능,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친교적 기능, 뭔가를 요구하는 명령적 기능 해서 언어의 기능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언어의 기능, 언어의 정보적 기능과 지시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전기 연주의 초대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이 연주된다는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언어의 정보적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도를 보면 여기가 소강당입니다 라고 어떤 대상을 지시하거나 가리키죠. 이것이 또 언어의 지시적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이 정보나 지식 등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면 정보, 무언가를 가리키는 기능을 하면 지시라고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씨입니다. 이건 어떤 정보를 나타내죠. 여기가 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해서 여기가 해서 지시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요.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해서 어떤 정보를,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시어 사용됐네요. 이것이 내가 심은 나무야 해서 어떤 것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어는 정보적 기능, 지시적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또 다른 기능을 살펴보면 정서적 기능, 친교적 기능, 명령적 기능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문의 대화는요, 하건찬 씨의 순한 이대라는 소설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인데요. 뒷부분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여기서 주로 드러난 언어의 기능은 그렇죠. 바로 정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기능, 이것이 언어의 정서적 기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 대화를 보면서 언어의 또 다른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말을 찾아보며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이런 것들은 바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모두 책을 펴라 또는 창문 좀 열어라 라는 것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언어의 명령적 기능의 강조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예로 새로 전화 온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사를 해보자 하면 반가워,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안경이 잘 어울리네, 인상이 좋아서 친구가 많겠구나, 이런 것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친교적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나 느낌, 정서죠. 그것을 전달하는 기능, 정서적 기능. 친밀한 어떤 친교적 기능. 그 다음에 요구하거나 하면 명령적 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오랜만에 널 만나니까 정말 기쁘다.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정서적 기능이고요. 어서 학교 가거라 요구했죠. 명령적 기능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친기적 기능이에요. 아저씨 점심 드셨어요? 이것도 점심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죠. 단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언어예요. 그러면 뭐예요? 친기적 기능이죠. 구경만 하지 말고 너도 참여해라, 해라 요구하고 있죠. 명령적 기능이 있고요. 힘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예요? 그렇죠.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언어의 정서적 기능, 친교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 옥동중 등교 시간은 8시 20분이다. 이것은 언어의 어떤 기능이죠? 그렇죠. 정보적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이것은 지휘계고 저것은 연필이다. 가리키다 해서는 뭐예요? 지시적 기능. 그렇죠? 그 다음, 감정이나 느낌, 생각, 정서. 그렇죠? 정서적 기능. 국어 수업이 참 재밌어.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정서적 기능. 다른 말로 말하면 표현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요. 뭔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기능. 이게 뭐예요? 안녕, 오랜만이야. 반갑다, 뭐 밥 먹었니?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친기적 기능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서로 사귄다, 사교적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정한 반응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기능이에요. 명령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질문, 청료, 제안, 약속, 이거 전부 다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령적 기능이라 하겠다고요. 어떤 욕구를 표현하고 욕구를 나타내는 기능에 대해서 욕구적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똑같은 어떤 대화 내용이라도 말이라 하더라도 상황, 맥락과 의도와 의미에 따라서 그 언어의 기능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 문장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 기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의미 없이 아침에 만난 친구들에게 하는 경우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거 뭐예요? 당연히 친교적 기능이겠죠. 하지만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오늘 날씨 참 좋아. 이거 뭐예요? 예. 운동하러 가라. 이거죠. 어떤 요구죠. 명령적 기능이에요. 또는 실내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내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좋아. 이렇게 어떤 날씨가 좋은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정보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또는 맑은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로 오늘 날씨가 참 좋아. 이건 뭐 어떤 기능이에요? 그렇죠. 정서적 기능.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똑같은 어떤 말이라도 상황과 맥락과 그죠? 의미에 의도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언어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할 때 유의점이 있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듣는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말해야 되고, 듣는 이를 고려하여 감정이 상하지 않게 말해야 되죠. 그리고 각각의 상황이나 장면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언어의 기능을 고려할 때 말할 점의 유의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돌발 퀴즈. 옥동중학교의 교목은 정답은 소나무입니다. 자, 여기서 옥동중학교의 교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답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명령적 기능이 작용한 거고요. 옥동중학교의 교목은 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실이나 정보,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정보적 기능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